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다음으로 미루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고요.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번 설에는 오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겠죠. 중국에서도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춘절 연휴 귀향을 막기 위한 다양한 보상책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향에 가고 싶어도 부모 형제들이 보고 싶어도 우리 조금만 참기로 하면 어떨까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첫 곡 홍민입니다. 그리운 고향. 그리운 고향 생각에 쓸쓸히 눈물 짓나 가고 싶어라 그리운 고향 보고 싶어 그리운 사람들 꿈속에 그리던 늙으신 어머님 얼굴 언제나 다시 배울지 가고 싶어라 그리운 고향 보고 싶어라 그리운 사람들 꿈속에 그리던 늙으신 어머님 얼굴 언제나 다시 배울지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이번 설 연휴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네, 그렇죠. 네, 부모님과 저희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가족분들은 아마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도 이렇게 춘절이면은 그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막 기차가 지금 고속철이 없을 때는 하루를 막 차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뿐만 아니죠. 더 가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가 그 기차를 타게 되면 7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 흑룡강성에서 연길까지. 그쵸. 왜냐하면 고속철도가 아직 없어요. 네네. 그래서 기차나 버스 타게 되면 막 그 타는 시간만 7시간 넘으니까 그쵸. 출발 따지면 한 9시간 걸리고 저희 남동생은 심천 쪽에 살아서 네. 기차를 탄다면 한 이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다 춘절 대이동 이래갖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춘절 되면 누구도 이제 그냥 춘절하면 집에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 2달 전부터 다 이제 막 그 마음속으로 네. 일단 가야 되는 일정을 다 잡고 회사에 그래도 가면 왔다 갔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2주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차표 사고 선물 사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잡죠. 네. 제가 보고 싶은 얼굴 처음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의 편지 속에 춘절 연휴가 보름이에요.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요즘에는 공식적으로는 사실 거의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네. 사실 일주일 가지고는 부족해요. 대부분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네. 뭐 고속철도를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안에 그때 되면 대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 자체가 없습니다. 표 사기가 하늘의 네. 별 따기.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지불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뭐 네. 작년에 아마 이슈 같은데 네. 그 도시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일 하시는 이 네. 농민공분들이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표를 다 못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머나. 집으로 가시는데 그게 네네. 정말 한 일주일씩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토바이 상상만 해보세요. 가족을 태우고 짐까지 네, 실었으니까. 짐까지 싣고.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이동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동하면 이 도로가 위험해요. 네. 고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한 몇 가족 그리고 아하. 한 2, 30명씩 대이동하는 이런 풍경도 보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순절하면 집을 가자. 그렇죠. 네, 이게 저희 집에 이제- 가자. 식구들 만나자. 맞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도 이번 춘절 연휴에는 되도록이면 좀 이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 선언이 된 게 아니라 네. 이동 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은 중국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전파가 너무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기업의 우대 정책 네. 또 기업에서도 또 직원들한테 그냥 가지 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급여를 뭐 몇 배, 뭐 세 배를 아하. 올려준다. 춘절에 네.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사실 춘절에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 또 다 놀고 그러는데. 네, 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대책을 넣으면 움직이지 말라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을 네. 내놓고 네. 뭐 비용도 좀 올려주고 네네. 혜택도 좀 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추석에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맞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전번 한국도 그랬지만 중국도 추석 때 또 마침 그 춘절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부분은 네. 좀 가까이 사는 분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라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하니까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이제 가족과 만남하는 네.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셨겠네요. 네. 남동생이 그 조카의 이제 돌잔치 네. 영상으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춘절을 가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네. 이제 부모님 이제 안부를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세배 받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때 그 설이나 추석 때 영상으로 막 통화를 하고 영상으로 세배를 받았단다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영상으로 세뱃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영상 아니라 저희 어플 자체가 네. 카톡도 보면 송금 그렇죠. 뭐 이렇게 송금 돈봉투 기능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것처럼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받는 것도 그냥 봉투 드릴 때 하고 좀 다르니까 네. 그냥 쉽게 그냥 클릭만 하면 그렇죠. 바로 받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 오면서 추후에 이제 저희 돌이켜볼 때 굉장히 남다른 그런 그 네.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노력들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정말 이렇게 실제로 보고 막 안아도 보고 손도 그쵸. 만져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위해서 집 청소도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집안에서 좀 네. 더 다채롭게 그렇죠. 사실 옛날에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하면 딱 고정된 자리에서 했다면 네. 막 이제 계속 자주 영상 통화하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주로 많이 보여드리세요? 이전에는 보통 이제 앉아서 그렇죠. 아이랑 같이 보기 위해서 네네. 뭐 침대에 앉아서 벽만 이렇게 저희들 주로 네네네.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이거였다면 지금은 자주 영상 통화하면 뭐 주방도 보여주고 그렇죠. 뭐 오늘 뭐 먹었다. 뭐 먹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는 얼굴만 이렇게 비추다가 며칠 전에는 콩나물 볶음을 네. 뭐 이렇게 그 좀 매운 고추 했는데 맛있다 이래서 그걸 가지고 한 40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생생하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저는 영상으로 만남도 강추합니다. 네. 예전에는 왜 갑자기 영상 통화가 오면 가만 있어봐. 나 맞아요. 머리가 막 이거 어떡하지 보여줘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나 이제 일어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예. 평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화도 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사실 옛날에는 언제 한번 만난다 이러면 이 만남이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아닌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짬짬이 그냥 운전하고 어디 갈 때도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짧게 오히려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이 뽀샵 처리도 되거든요. 그거 참 여자들에겐 반가운. 네, 활용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끝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도록 조금만 고향 방문 자제하시면서 즐거운 설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개서시 김경희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고추 달리게라는 사연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 고추 달리게 하나만 있어도 순천 김씨 대를 이어나갔겠구만. 할머니께서는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다. 그런데 손군들 때에 와서 가들가들 순천 김씨성을 탄 씨종자는 셋뿐이고 그 외 손군들이 19이나 되었다. 그러니 남전여비 사상이 꽉 찬 할머니로 놓고 말하면은 고추 달리게 타령이 나올 만도 했다. 어린 기억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이 그리고 큰 손군들이 들인 돈을 할머니께서는 속옷 주머니에 꽁꽁 싸두었다가 늘상 막내 삼촌네 맏아들에게 가만히 쥐어주는 것을 목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릴 때 오죽했으면 나의 꿈이 남자가 되는 것이었을까. 할머니의 고추 달리기의 타령에 아들 하나 못 둔 엄마는 또 얼마나 눈물동이를 쏟았는지 모른다. 그때는 남전여비 사상이 통을 치고 있을 때고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에게 딸들만 낳았다고 눈치를 주고 있는 판이었고 엄마는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니 어째 넷째까지 가시나야. 애가 눈썹하고 귀밑머리가 붙었구만. 이런 애는 남의 집에 줘야 다른 애한테 좋단다. 그 아래로 나오면 또 아들 나올 수도 있고. 손군 욕심에 할머니가 하는 넋두리로만 생각했었는데 애를 보낼 집이 생겼다며 중매꾼이 찾아왔다. 엄마는 더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열불을 토하고 말았다. 아니
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뜬성을 퍼뜨려서 남이 가정에 화불을 놓는지는 모르겠네. 그런 생각 티끌만치도 해본 적 없으니 당장 이 집에 나가주세요. 할머니도 얼마나 손자 비위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막내 아들네 마지가 장가를 들고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인 거다. 할머니의 고추 달리기의 꿈은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다. 후에 손녀 신랑들이 들락거리며 가정의 새로운 분위기를 부여하면서 할머니 입에서 그 가시나 소리도 종적을 감추었고 고추 달리기의 타령도 드물어져 갔다. 고추 달리기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떤가.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드리고 있다. 노년 생활을 충실히 보내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를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굽어보신다면은 할머니는 더는 고추 달리기의 타령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라는 글입니다. 예전에 좀 이랬죠. 여전 아니라 근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특별히 아들 자식을 많이 낳고 훌륭하게 키우신 할머니 분들은 아직도 이런 타령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경희 씨가 오죽했으면 어릴 때 꿈이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였을까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한때 네. 그런 꿈 꾼 적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왠지 친척집이나 가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대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아들이었으면 더 이전엔 저 식사할 때도 가끔 제가 네네. 아마 초등학교 좀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한 상, 여자들이 한 상. 맞아요. 근데 항상 그 자리가 부족하면 여자들은 좀 낮은 곳이 아니면 부엌 쪽으로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위에 올라가서 좀 맛있는 거, 왜냐하면 같은 네네. 음식이지만 곱게 차리고 풍성하게 네. 차린 거는 남자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린 마음에 나도 남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누구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 할아버지 이렇게 계신 상에 따로 먹고 여자들 상이 따로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집은 식구가 좀 적은 편이어서 그렇지 않고 다 같이 먹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집은 또 오히려 여자가 좀 더 우대를 받거든요. 네. 아니, 그 중국은 아무래도 그런 네, 분위기였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는데 그냥 남녀가 그렇게 차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옛날 이제 크게 행사하거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남자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여자들이 막 네. 바삐 분주하게 그 주방에서 그러다 보면 저도 거기 행사 참여할 때는 제가 그 여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주로 명절 음식이니 뭐니 다 준비하고 남자들은 뭐 거의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주 많이 바뀌어서 네. 남자들도 함께 음식 준비하는 데서 도와주기도 하고 여자들이 훨씬 더 좀 명절 증후군도 없어진 것 같기도 해서 좋긴 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아파트가 아니라 불도 떼야 되고 그렇죠. 나무도 캐와야 되고 부엌이 좀 네, 이렇게 내려가서 그래서 있고 남자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그 힘든 일들이 좀 많았는데 네. 근래 와서 너무 편안해지니까 부엌 일이 여자이 하는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막 굉장히 부각해서 보이는 부분도 못지않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남자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네. 네.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자들도 사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똑같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맞아요. 해야죠. 그래서 요즘은 집안일을 잘하는 남자분들이 네.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인기 있어요. 선을 볼 때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여자가 오히려 남자한테 물어와요. 밥을 할 줄 알아요? 집안일 뭘 할 줄 아는지 네네. 예,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중국 분들은 요리를 좀 직접 하시는 편 아닌가요? 예, 남자들- 한족들도 그렇고. 예, 남자들 우리 좀 많이 조선족 잘합니다. 분들도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 살다 보면 또 남자들이 워낙 요리를 하면 자주 안 해 그렇지 훨씬 더 맛있게 하는 분들이 많고 셰프도 보면 남자가 네. 유명 최고로 셰프들은 남자들이 많으시죠. 가잖아요. 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편지 사연 보고 네. 사연과 달리 흥룡강성 개서시란 아. 제 고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경희 선생님
또 저희 PD 연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맞아요. 보는 내내 이제 너무 이제 정겹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요. 네, 네. 자주 그 재미있는 생활 주변의 얘기를 써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중국 지역은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직도 아들 선호 사상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나 봐요. 그 그렇죠. 아들이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동포분들도 많이 아들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낳기 때문에 네. 한때는 정말 딸 나오기보다 한 명 나면 만약 이제 시어머니나 네.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원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저 막 검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래 와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네. 낳고 건강하게 키우면 된다. 근데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그 종친 이런 생각을 가지면 네. 그래도 자기 성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은 아들을 더 많이 선호하죠. 네. 요즘에는 이제 둘 낳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둘 낳아도 네. 괜찮은데 사람이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한 명은 낳다가 갑자기 네. 둘 낳으라 하면 그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교육 맞아요. 투자. 그거는 뭐 진짜 여기저기 다. 예, 거기에다가 걱정입니다. 결혼까지 다 생각하고 이렇게 뒷바라지 할 생각하면 한 명의 그 비용을 생각하다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나면 부담돼서 그래서 안 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네. 예, 둘째가 낳고 열심히 사는 청년도 많죠. 네. 사실 아들인들 딸인들 뭐가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오히려 저희가 딸이어서 그런지 예, 맞아요. 딸들도 잘 하지 않나요? 딸들이 부모님께 더 살갑게 다정다감하게 잘하잖아요.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KBS 드라마 아마 동포 여러분 보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솔약국집 아들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루가 불러주는 사랑을 믿어요. 준비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요녕성 심양시 곽우성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맛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근면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른 민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민족 전통 음식도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 민족 전통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나요? 얼마 전부터는 고추장이 나이 새로운 딱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단란히 모여 앉은 밥상 위에는 항상 고추장이 들어간 매콤한 음식들이 동반되어 있죠. 이날도 이모께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을 정성 들여 만들어 주셨어요. 이모님이 이후에 연세가 많으셔서 고추장을 만들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천천히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되지. 그때부터 나는 속으로 고추장 만드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남몰래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하악하고 집에 오니 이모께서 한참 고추장 만든다고 해 나는 순간의 기회를 놓칠세라 책가방을 벗어던지고 이모 옆에 앉아 열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모께서는 먼저 한 주 전부터 말렸다고 한 새빨간 고추들을 분쇄기로 가루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오신 12장이 동글 납작한 엿들을 펄펄 끓고 있는 물에 하나하나 넣으면서 살살 국자로 끊임없이 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고춧가루를 연물에 넣고 계속 저으니 새빨간 고추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난 후 이모께서는 이쁜 항아리에 고추장을 담으니 드디어 우리 이모패 고추장 완성! 이 항아리 속에 소복이 담겨진 고추장은 이제 곧 이모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고 우리 집 그리고 이모 친구들이 밥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모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이 고추장 항아리를 보는 순간 나는 이모께서 걱정하시며 되뇌이던 말씀이 또다시 떠올랐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우리 음식들이 언젠가는 대가 끊어져서 곧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확실히 그렇습니다. 급격히 도시가 발전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 전통 음식들은 점점 고유의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양했던 그 나름 맛의 비법들은 세대가 지나면서 맥이 끊어져 가고 있고 우리 대부분 어린이들의 입맛도 간단한 외국 음식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면 우리의 맛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할 수가 있을까? 나는 커서 고추장 만들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 만들기 방법들을 후대들에게 이어주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손끝의 향이 가득 담겨진 우리 민족의 맛을 영원히 이어가리라. 네. 곽우성 학생, 다음에 이제 고추장 만드는 거 이모님 옆에서 충분히 거들 수 있겠네요. 잘할 것 그러니까요. 같죠? 10대 정도 되면 네. 뭐 약간의 집안일 시켜도 귀찮아하고 친구들과 논다, 뭐 핸드폰 본다 이런 나이인데 네. 너무 기특하네요. 갑자기 네. 이 친구 만나 고추장 먹고 싶습니다. 아, 매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모니 만든 고추장은 왠지 가족만 드시기 좀 아깝지 않을까. 네, 고추장 비빔밥 같은 거 할 때 고추장 맛이 참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네. 비빔밥에 그 양념장이 그냥 그 전체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하니까 또 정신 먹고 싶네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릴 때는 사실 집집에 가면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제가 엄마 되고 나서 네네. 다른 집 가서 고추장 만드는 엄마를 보면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만들 줄 몰라요. 대부분 아마 그 시판되고 있는 것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된장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추장은 좀 만들기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금만 연습하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베이로가 불러주는 신토부리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는 순서입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양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요녕성 단동에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새해맞이 문예 공연 녹화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단동시 조선족 새해맞이 문예 공연이 요녕성 단동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개홀에서 녹화를 마쳤습니다.
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단동시 조선족문화예술관과 단동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어 번역 제작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무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무용, 악기 연주 등 15개 공연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단동시 조선족문화예술관은 2018년부터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공익성 지도와 양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시설과 장소를 무료로 개방하는 토대에서 청소, 합창, 민속춤, 재즈춤, 관현악, 전자악기 등 무료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단동시 조선족 새해맞이 문예 공연은 음력설 기간 단동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공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단동시 조선족 연합회에서 새해를 앞두고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네요. 네, 령영성 단동시 조선족연합회는 일전 단동 상료 변방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들에게 새해 유문fun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국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도 이번 유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단동시 조선족연합회는 해마다 군부대와 파출소를 찾아 군인과 경찰들을 격려하고 유문품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 대가정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영성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명의 최수형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이 러시아 사할린의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에 한민족 예술학과가 뒤늦게 25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2일 윤사칼린시 옥타브리 영화관에서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 예술과 20주년 기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는 논나 라브릭 사할린 주 문화부 장관, 윤사칼린시 두마 의장 세르게이 드미트리에프 등이 한민족과 교사들과 학생들을 축하하고 표창장, 감사장 선물로 포상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에트노스 한민족 예술가를 소개하는 짧은 영화로 시작하여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신율레아 한민족 예술과 과장에 따르면 전통 음악이 아닌 전통이 담기면서도 현대에 맞추어진 한민족과 25주년 기념 공연을 2년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 과장을 비롯해 한민족 모든 교사들은 음악, 춤 등 검색과 아이디어 찾기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 좋은 가야금 공연은 역동적인 상모 돌리기와 신난 브레이크댄스 팀의 춤과 잘 어우러졌고 단 한 사람 노래를 연주했는데 거기에 가창 그리고 뒤에는 어화한 모형에서 그림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지난 여름에는 프로카메라맨과 시나리오 작가를 초대하여 학교 소개 영화를 제작하고 공연 프로그램은 1년을 연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제대로 연습하지 못한 기간으로 걱정을 많이 했고 공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연출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네. 이 공연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럼요. 이런 공연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한민족과학 교사, 준비가 잘 돼 있는 학생, 그리고 이들의 엄청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학과가 25주년이나 됐네요. 그 기념 행사에서는 한민족 예술과를 소개하는 짧은 영화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됐고, 그리고 공연한 모습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보니까 무용단도 상당히 많고요. 또 현대 댄스 팀도 있고 단소 팀도 있고 전통과 현대를 잘 반영해서 열심히 진짜 피땀 흘리며 노력한 훌륭한 공연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어떤 공연을 할지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많은 박수를 여기서도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옷 안 입고 뭐해? 입을 옷이 없어요. 그건 옷 아니고 뭔데? 올겨울 내내 이 옷만 입었단 말이에요. 아니, 남자애가 무슨 옷타령이야. 옷타령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 작년에 입었던 파카도 있잖아. 그건 작아서 못 입어요. 그렇게나 많이 큰 거야? 5cm 컸어요. 그러면은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거 누나 옷이잖아요. 아유, 네 누나 작아서 안 입어. 여자 옷을 어떻게 입어요? 저 안 입을래요. 까만색이라 괜찮아. 그래도 여자 옷인 거 티 다 나거든요. 이제 누나 옷 안 입을래요. 괜찮다니까 그래. 싫어요. 저도 이제 새 옷 사주세요. 옆집 철수는 설 돌아온다고 이거 사준대요. 그래서 나도 철수처럼 이거 입고 싶단 말이에요. 이 남자가 이거 사달라고 질질 짜기나 하고. 뚝! 그만 그치지 못해. 이거 사줄 거예요? 이거 사주려고 했더니 네가 싫다며. 제가 언제 싫다고 했어요? 이것 사러 시장에 가려고 했더니 옷 안 입는다며. 그럼 내 이것 사러 시장 가는 거예요? 그래. 얼른 입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알았으니 천천히 입어. 그렇게도 좋냐? 그럼요. 나도 이제 이것 생긴다. 이거 사달라고 떼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걸 사주려고 시장에 데려가려고 했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새해를 맞아서 설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새장이라고도 합니다. 설날부터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설날 아침이면 고운 이것을 입고 조상님과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입는 것은 묵은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1년 동안 무사하고 좋은 일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밤을 새워서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해서 섣달 금음에는 이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이것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히고 어린아이에게는 아이들은 가장 고운 색과 옷감으로 머리에서 발에 신는 것까지 이 세상 모든 아름답고 고운 것들로 이것을 장만해줬습니다. 왕실에서도 설날이면 특별히 이것을 마련했는데요. 특수한 대례 때와는 다르지만 평상시와 달리 각기 신분에 맞는 이것을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설날 아침에 입는 새 옷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것을 마련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을부터 옷감을 마련해서 미리 이것을 만들었고요. 설날 아침이면 이것을 입고 조상님과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설빔, 2번 설레발, 3번 설렁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김희승, 김희안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설이 다가오면은 할머니께서 이것으로 한복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셨었는데요. 할머니께서 이것을 만들 때면
할머니 바느질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바늘 귀에 실을 꿰들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머리맡에 두고 자면서 빨리 날이 밝아서 이것을 입고 세배할 생각,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설날 아침이면 온 가족이 이것을 곱게 차려입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세배도 하고 이웃들에게 세배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입으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것으로 한복을 참 많이 입었는데요. 한복이 아니더라도 새 옷으로 이것을 입기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도 설날이면 이것을 입고 세배를 했던 추억이 있으시죠? 아니면 아직도 동포 여러분 중에는 이것을 장만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고요. 이것에 얽힌 추억과 설날 얘기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동 고려인 극장 그 설립 과정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활동할 배우를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다고 했는데요. 광고가 한글로 실렸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어로 실렸을까요? 당시에 사실은 러시아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리아인들이 대부분 한글로 나오는 그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네. 한글로 실렸고요. 그때 선봉신문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1923년 3월 1일에 우리 3.1 독립만세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창간된 아주 뜻깊은 신문인데 네. 그 신문이 연해주에서 가장 널리 읽힌 보편적인 신문이었고 그 신문이 강제이주 이후에도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복간이 되거든요. 네. 그 신문에 1932년 9월 6일과 8일에 광고가 실렸고 또 그 내용에 보면은 1년 전에도 똑같은 광고를 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오래전부터 극장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광고 문구가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이거 옛날 말 제가 현대어로 약간 윤문을 해석했자면 네네. 원동 고려인 극장이 해삼에 조직된다. 이는 원동 극장 관리국의 지도 아래서 직업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니 여기에 참가하려는 뜻있는 동무들과 음악학, 기성학에 재능 있는 동무들은 속히 청원서를 제출하고 특히 작년 광고에 의하여 이미 청원과 이력서까지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무들은 속히 아래에 지적하는 장소에 와서 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생활비는 능력에 따라 상당히 지불할 것이고 모집 인원은 20명가량이고 또 특히 연극 합보 이 원고를 쓸 사람을 그 원고료를 두둑이 줄 테니까 충분히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식의 광고가 나갔죠. 네. 혹시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당시 이 원본 자료가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네. 보관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디지털 자료나 2차 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1세대 원로들의 회고록이나 서적 네네. 일부 유필원과 이렇게 흩어진 자료들을 이렇게 모은 건데 여기에 그래도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에 뭐 어느 만큼의 인원이 나도 한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뭐 공모에 응했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런 세세한 자료들은 사실은 구하기 어렵죠. 신문에서 광고를 내는 건 나와도 네. 몇 명이 모집에 응했고 그것은 신문사 극장 내부에 만든 신문이라면 알 수 있겠는데 네. 다른 신문들은 이 사회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쉽지 않은데 광고에 보면은 남녀 20명 가량을 모집한다고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한 20여 명 정도가 극장 배우로 뽑혀서 네. 극장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극장에 들어가서 활동한 배우들 사진을 보면은 한 20, 30여 명이 되지요. 아, 예. 그러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셨었네요. 이제 극장의 배우들은 한 20여 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극장이 배우들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죠. 네. 극장에 화가가 있어야 되고 또 저 음악가가 음악 있어야 하시는 되고 분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무대 의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그 행정 조직 이렇게 저런 하면은 그 부대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극장이라는 조직이 간단한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규모가 큰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신 분도 꽤 있으시겠어요? 꽤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 1세대 배우들, 극장 창단 멤버로 들어간 배우들이 대부분 초기에 능력도 있고 네. 그 열정과 성실성을 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1세대 배우들 거의 대부분이 후세들에게 그 정말 연기의 그 모범을 배워준 이렇게 가르쳐준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죠. 그 당시에 1세대 그 배우들, 그 당시의 배우들 이름만 들어도 그 창단 멤버들 중에 극작가 연성용, 대장춘, 김혜운, 최영 같은 분들, 이분들은 극작가, 최봉도, 김진, 리암덕, 박춘섭, 김호남 같은 이런 배우들은 쟁쟁한 배우로 또 최길춘이나 리길수 같은 분들은 연극 이론가로 정말 후세에도 두고두고 모범을 보여주었고 지금 극장을 그 이끌어오는데 방향을 제시해준 인물들이죠. 네. 그 배우들 중에는 유난히 부부가 많았다라고 언젠가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아마 그것은 초기에 극단 이렇게 창단 멤버들이 네. 처음에 극장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나온 그 러시아 신문에만 봐도 고려극장 배우들이 그 초대 배우들이 얼마나 극장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하면은 자기 월급을 이사하고 네. 집에서 가져도 그걸 가져와서 무대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한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이렇게 연기에 몰입을 해서 네.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일심 단결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기가 싹트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젊은 남자들이 부부의 연을 많이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세대 배우들이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평생을 사실은 고려극장에 헌신하고 봉사를 했거든요. 그 연성용 같은 분은 그 리경희 배우, 태장춘 극작가는 리암덕 배우, 그리고 김혜운 그 작가는 송타치아나 배우, 리길수는 김안돈이나 이 김진 그 이민 배우는 최봉도 배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부부 배우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2세들도 함께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2세들은 이제 2세들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후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일대 강제이주 이후에도 한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1960년에 2세대 배우들이 입단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배우들 중에도 이 선배들을 따라서 극장에 헌신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1세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이제는 2세대 배우들은 명확히 자기들의 역할과 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자기들의 직장이나 전문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희곡 시나리오를 썼던 김혜운도 부부 연극인이죠? 아, 그렇죠. 사실은 네. 가장 첫 스타트를 끄는 부부 배우라고 볼 수 있죠. 김혜운과 그 송파치아나 배우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특히 송파치아나 배우 같은 경우는 나이가 15살에 그 남편 김혜운과 결혼을 해서 16살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네. 굉장히 일찍 그 부부가 됐고 그 뒤로 이제 다른 배우들이 많이 따라서 있으니까 어찌 보면 부부 배우의 첫 스타트를 끊고 모범을 보여준 네네. 부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김혜운 송타치아나 부부가 정말 평생을 또 고려극장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또 헌신을 했죠. 네.
그분들의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극장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무리 조직력이 좋고 기반이 탄탄하고 경제적 지원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네. 그 구성원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었다면 어떤 조직이든지 그 대중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 수도 없고 네. 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재정적 기반과 조직력이나 이런 것은 강제주의 때 거의 와해되다시피 되고 이렇게 됐어도 극장이 끝까지 유지됐던 건 네. 거의 10중 8구 한 90% 정도는 이 배우들과 극장 단원들의 헌신과 노력 그 열정 때문에 이 극장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다. 뭐 네.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원동 고려인 극장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